자, 이번에 주제는 우리가 헌법재판소로 갑니다. 윤석열 대통령 12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, 낮 12시가 넘은 시간에 서울구치소를 출발해서 한 20분, 25분여 만에 헌법재판소에 도착을 했습니다. 지금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 변론에 들어가는데 오늘 여인영 방첩사령관, 전 방첩사령관, 또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 전입니다. 자, 또 수방사령관, 이진우 수방사령관까지 중요한 인물들이, 국제한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. 자, 먼저 이 내용 전에 이 내용으로 바로 갈까요? 헌법재판소 이야기부터 먼저 할까요, 교수님? 아무거나 괜찮아요. 네. 자, 그러면 이 변론 이야기가 지금 핫하니까 이 이야기를 하면서 헌법재판소로 가겠습니다. 자, 교수님, 지금 오늘 특히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뭐가 될까요? 이진우, 그 다음에 이 여인영, 그리고 홍장훈 중에서요.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도움되는 발언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. 왜냐하면 이 사람들 다 국회에 나와가지고 다 사실을 얘기한 바 있거든요. 예. 그 다음에 검찰에 가서도 그런 취지로 진술을 했어요. 그러니까 사실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이 사람들이 뭐 동조를 했다거나 아니면 찬성을 했다거나 적극 지지했다거나 이런 거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한 사람들이에요. 그다음에 확신도 없었던 겁니다. 이거 대통령이 시키니까 안 할 수는 없는데 하면 큰일 나는데 이러는 가운데 어영부영하다 보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친일 쿠데타인데 친일 쿠데타가 되다 만 거잖아요 지금. 예. 2시간 만에 그냥 좌절되고 만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억울할 겁니다. 나름대로 군인 생활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는데 그런 군인의 명예라는 게 대통령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다 나가라 버린 거거든요. 그래서 아마 후회할 거예요. 그때 단호하게 나 옷 벗겠습니다라고 안 됩니다라고 옷 벗고 나왔으면 영웅됐지. 그럼 아마 대선 후보감일 거야 아마. 그렇죠. 그런데 그냥 판단을 못 내린 겁니다. 순간적으로 그 순간에. 그 순간에 딱 판단을 못 내리고 이게 법적으로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. 헌법에 위배되는 거야 아니면 합치되는 거야. 이 판단들을 못 내려버린 거예요. 못 내리는 가운데 어영부영 끌려가다가 이 모양이 된 거거든. 아니면 하려면 확실하게 하든지. 그러니까 이거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가 그냥 그 내란숙의 및 뭐가 된 겁니까? 주요 종사자가 된 겁니다. 주요 임무 종사자가 돼가지고 지금 자기들도 지금 재판을 받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죄를 벌려면은 자기 죄를 갖다 덜려면 어떻게 됩니까?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 얘기해야 돼요. 자기는 책임 없고 대통령한테 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그렇거든 또. 억울한 거죠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통령을 위해서 발언해 주지 않을 거야.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 나와가지고 대통령을 또 비판할 수는 없잖아.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바로 뭐예요? 내가 재판 중이라서 증언하기 곤란합니다. 수사 중이라서. 네. 여기서 하는 증언이 내 재판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기 안 합니다. 얘기 안 하는 거예요. 하지만 이걸 또 헌법 그 재판관들이 보고 있겠죠.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판단들을 내릴 거라는 겁니다. 이건 그렇게 나갈 거고 그러니까 별 영향가 있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 거예요. 영향가 있는 얘기.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거기 나와가지고 증언하는 게 실제로 자기 재판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말 안 하는 게 좋아요. 되도록 불필요한 말은.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딱 보면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게 말이 되느냐. 국민들 앞에서 사실을 얘기를 해야 되지. 그런 측면이 있지만 사적인 측면에서는 바로 뭡니까? 이 사람들한테도 뭐가 있어요? 자기 방어권이 있거든요. 그걸 또 우리가 또 강요할 수는 없는 겁니다. 예. 그래서 결국은 나와가지고 모든 질문에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하고 넘어가는 거죠. 기억이 잘 안 나요. 그러니까 사실 거기서 나올 건 없어요. 내용적으로. 네. 아마도 계속 이렇게 될 겁니다. 근데 문제는 뭐냐면 헌재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거든 국힘이. 예. 국힘이 헌재 전략을. 문제는 바로 뭐냐.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되거든요. 탄핵이 인용되는 건 100%예요. 그때 남는 건 뭐예요? 국힘한테 유리한 건 지연시키는 거거든. 탄핵을 지연시키는 작전으로 나가야 되거든.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기각하겠다라고 덤벼들고 있어요. 기각이 됩니까? 기각이 됩니까? 안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공격하고 막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뭐냐면 헌법재판관을 공격해가지고 기각시키는 쪽으로 정치적 압력을 넣겠다라는 거예요. 예. 그다음에 나중에 인용되면 그걸 갖다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불복 이렇게 나가겠다 이 전략이란 말이지. 근데 이것은 실제로 도움이 됩니까?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. 남는 건 하나 남는 건 이재명이 그렇게 했던 거 있잖아요. 재판 지연시켰잖아. 네. 글로 가면 참 좋은데 국힘의 입장에서는
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이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. 아. 기각하는데 이건 나 싸우겠다, 이기겠다,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당도 나와 함께 싸워야 된다. 그래서 지금 기각 투쟁을 다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당내에서 무슨 얘기도 못 해요 지금. 대선 얘기도 못 해요 지금. 대선 얘기가 욕먹습니다. 이번에도 권영세 대표하고 그다음 또 누굽니까 권성동 대표가 당내에서 쓸데없이 대선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그러지 말아라. 지금은 다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? 탄핵 심판에 집중해야 된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란 말이죠.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뭐예요? 기각에 있어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각할 가능성이 있으면 해볼 만하지. 가능성이 없거든. 근데 거기에 이제 목 매달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 실제로 써야 될 건 바로 뭡니까? 지연 작전이거든. 예. 어차피 대선이 이제 벌어지게 되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? 일단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 있잖아요. 늘어지고 있는 그 재판 있거든. 적어도 그거 재판이 끝난 다음에 뭐가 되고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오더라고. 그렇게 해야 되거든. 예.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지연이 목적 아니라 기각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온갖 걸 갖다 시비를 거는데 그게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는 수들은 아니거든. 뭐 헌법 뭐야 기피하고 뭐 너희들 스스로 물러나라 예.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. 회피. 그냥 딱 듣고 싫은데요 이런 끝이야 그거. 바보 같은 거지. 그러니까 실제로 진연시키려면 뭐 합니까? 이재명이 하던 방식대로 하면 되거든. 증인을 잔뜩 부른다라든지 꼭 필요합니다 이 사람은 계속 이런 식으로. 근데 그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목표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. 확실히 가야 되거든. 확실히 가야 되는 겁니다. 내가 볼 때는 지금 합리적인, 만약에 정당으로서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면, 정치적 판단을 한다면은 지금 기각은 불가능해요, 이거는. 인용됩니다, 이거는. 설사 또, 그런다 하더라도, 뭐 기각을 위해 싸운다 하더라도, 플랜 B는 마련해야 될 거 아니까.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인용되면 어쩔 건데, 그 다음에는. 이거로 간 거죠. 그러니까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있지 않습니까? 그때 국민의힘 내에서는 뭐가 있었냐. 그때 이제 국민의힘이 아니라 무슨 당이었죠? 당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. 새누리당에서는 비밀리에 TF를 만들었어요.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네. TF를 만들어가지고 플랜 A, 플랜 B를 사는 겁니다. 기각될 경우, 그 다음에 인용될 경우. 대책을 세우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지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. 이쪽에 완전 몰빵을 해고 있는데 이게 말하면 뭐냐면은 자기 밥그릇을 위한 계산조차도 못한다는 겁니다. 산수조차도 못한다는 거예요. 이거랑 한번 이재명하고 비교해봐요. 이재명 아까 끝내주죠. 뭐 난리가 났죠. 얘들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IQ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. 지금 이게. 네. 저쪽으로 해서 IQ가 130은 되는데 잔머리는 한 150 될 겁니다. 여기는 번데기 IQ에 번데기 IQ. 이게 되는 거죠. 이게 문제라는 거죠. 자, 그래서 교수님 지적한 대로 국민의힘은 현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과 디커플링이 안 되고 있습니다. 커플링이 돼서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또 나경원 의원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온 것으로 또 알려지고 있고요. 자, 헌법재판소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, 교수님? 헌법재판소가 지금 상황을 보니까 완전히 진영간으로 쪼개져서 이렇게 알아보는 그런 상황으로 연출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. 예. 항상 문제는 뭐냐면 정치인들이 딱 들어가게 되면은 비리로 들어가면 항상 정치 문제화하잖아요. 예. 내가 비리로 들어가잖아요. 모든 국민이 나를 욕을 해요. 이거 정치 문제화하잖아요. 반은 내 편을 들어줘요. 문제는 알겠죠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항상 정치 문제화하고 이념을 하는 거죠. 예. 자, 윤석열 대통령 오늘은 헌법재판소에 출석을 해서 변론하고 있지만 서울구치소에서는 계속해서 또 국민의힘 이 지도부를 만나고 있습니다. 사실 지도부를 만난 거죠.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, 권성동 원내대표, 또 나경원 의원들을 만났습니다. 자, 옥중 정치가 본격화됐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. 정진석 비서실장 등 또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만났고요. 계속해서 또 메시지가 나옵니다. 의기소침하지 말라. 또 2030 젊은 세대들에게 잘 메시지를 전달해 달라. 또 연유 의료 체계. 사실 지금 현직 대통령이라서 국정을 또 챙기는 모습 같기도 하고요. 교수님 일단 이 옥중 정치 어떻게 보시는지요? 해서는 안 되는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죠. 대통령은 지금 권한이 중지된 상태예요. 국정을 챙기면 안 됩니다. 그런 거고. 이제 문제는 뭐냐면 뭐 개인적으로 찾아가는 건 찾아갈 수 있다 쳐요. 근데 문제는 뭐냐? 다 가고 있거든. 당 지도부에서 좀 당의 그 대표, 비대위원장이 가요. 예.
그다음에 뭡니까? 원내대표가 가요. 거기다가 또 누가 갑니까? 비서실장이 가요. 거기다 또 뭡니까? 나경원은 원래는 사실 당직도 없는데 또 따로 불렀어. 딱 불러가지고 거기서 나올 때마다 딱 메시지가 나오고 있거든. 그러니까 이 사람들 통해서 자기 메시지를 막 던지는 겁니다. 그래서 가장 중요했던 게 바로 뭡니까? 권영세, 그다음에 뭡니까? 권성동. 예. 제일 먼저 했던 게 당내에서 지금 대선 얘기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. 입단속 시키고 있거든. 왜냐하면 옥중에서 굉장히 불편했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? 홍준표거든. 그래서 홍준표를 높이 평가하는 게, 야, 그래도 국힘에서 탄핵의 인용을 기정사실화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. 네, 출마 선언을 했거든. 출마 선언을 했거든. 야, 빠르다. 그 홍준표도 이거 인용될 거 아는 거예요. 그런데 이게 홍 시장도 그러면은 윤 대통령 눈밖에 나겠네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볼 때는 굉장히 열받는 거지. 네. 아니 나는 지금 기각을 위해서 싸우는데 나를 갖다 탄핵이 기각되게끔 싸워줘야 되는데 쟤는 인용될 걸 전제라고 자기 길을 가. 불편함을 이제 토로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권영세 그다음에 권성동이 나와서 당내에서 자꾸 대선 얘기하지 말아라. 지금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.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뭡니까? 사실상 당 지도부가 뭡니까? 옥중으로 구치소로 옮겨간 거거든요. 거기서 지금 옥중 지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. 이게 근데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?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서서히 뭘 해야 돼요? 선을 그어야 되거든. 예. 선을 그으면서 떨어져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굳이 얘기 안 가면 되는 거거든. 아니면 간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몰래 가든지 안 알려지게 가고 나중에 그 얘기가 슬쩍 언론에 나오게끔 한다라든지 이게 아니라 대대적으로 간다라는 거거든요. 이건 바로 뭡니까? 당적인 차원에서 내란을 일으킨 피의자를 당적인 차원에서 지금 옹호하고 있다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겁니다.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뭐예요? 윤이나 국힘이나 한통속이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.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가고 어떤 사람은 안 가고 뭐 이러면 괜찮은데 네. 그러면은 국힘 내에서 윤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는. 지금 보세요. 비서실장부터 뭐 당 원내대표, 당대표 다 가잖아. 이런 뻔한 거잖아요. 당이랑 윤이랑 한 일체구나 이렇게 판단해 버리는 거. 지금 뭐 면회를 안 가면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반대하는 인물로 낙인 찍힐 가능성도 높고요. 그렇죠. 지지층들은 또 그걸 갖다 강요를 하는 거고. 이렇게 되면은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탄핵 찬성 여론이 60%예요. 옛날에 70%에서 조금 내려왔죠. 60%거든요. 찬성하는 건 35% 정도 나올 겁니다. 60대 35 가지고 대선 치러요? 이게 문제라는 거죠. 네. 이게 문제.